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냉한대 기후 환경과 지형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오면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자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 듣고 수업에 와야 합니다. 학습 목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한대 기후 지역의 주요 특징과 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 냉한대. 그래서 냉대 기후의 특징과 주민생활 먼저 볼 건데요. 냉대 기후는 이제 D 기후죠, 여러분. D. 최한월, 제일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낮겠죠. 그리고 최난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은 10도 이상이면 이제 냉대 기후로 봅니다. 자, 냉대 기후는요, 주로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면 냉대 기후가 약간 이런 색깔로 표시된 기후들 보면 보통 대륙 안에 분포해 있죠. 그렇죠? 자, 냉대 기후는 냉대 습윤 기후와 냉대 겨울 건조 기후로 구분이 됩니다. 냉대 습윤 기후니까 기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 중에 D. 그리고 습윤이니까 소문자 F.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D. 겨울이 건조한 거니까 W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냉대 습윤 기후의 특징은 냉대 기후이지만 연중 습윤한 것이 특징이고 냉대 겨울 건조는 말 그대로 겨울이 건조한 것이 특징이겠죠. 그래서 기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모스크바 먼저 볼게요. 모스크바. 자, 제일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낮죠. 그리고 제일 따뜻한 달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D 기후인데 연중 고른 강수량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D, F. 냉대 습윤 기후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하 그리고 최난월이 10도 이상이죠. 그러니까 D 기후고 그런데 겨울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D, W. 냉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후가 이제 냉대 기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냉대 기후는 식생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 타이가, 침엽수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나무들 있잖아요. 뾰족한 나무들. 우리 소나무나 뭐 전나무나 이런 나무들. 이런 식생을 여기 지역에선 타이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타이가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양의 여기 부분 보면 색깔이 특이하죠. 그쵸? 흰색, 회백색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양을 뭐라고 하냐면 포드졸이라고 합니다. 포드졸. 그래서 요거는 회백색의 토양이고 그리고 요 토양은 산성 토양이에요. 산성 토양. 기후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부패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약간 산성으로 이렇게 썩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포도졸이 나타난다. 그래서 냉대 기후에서는 벼농사 같은 농사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논농사 하기 힘들어요. 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기온이 굉장히 높고 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기온이 일단 낮으니까 여기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많이 합니다. 밭농사. 밀이나 보리. 좀 추운 곳에서도 가능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타이가 같은 경우에 이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나무, 나무를 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업이라고 얘기해. 임업. 그리고 이런 나무들을 이용한 통나무집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한대기후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한대기후는 제일 추운 기후잖아. 그러니까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은 거지. 가장 더운 달임에도 불구하고 10도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너무 춥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자랄 수 없죠. 그래서 무수목 기후. 우리 무수목 기후 2개 있었잖아. 한대기후하고 그리고 건조기후 있었죠.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한대기후에는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툰드라 기후. 툰드라 기후는 ET. T가 이 툰드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빙설 기후. 그래서 얘는 EF로 표시를 합니다. 자, 뭐가 더 추운 기후일까요? 그치, 빙설. 더 얼어있잖아. 1년 내내 얼어있는 빙설 기후가 더 추운데, 자, 이거를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둘 다 최나널이 10도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0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최나널이 0도가 넘어. 자, 우리 0도는 얼음이 물에서 얼음이 되는, 얼음에서 물이 되고, 이게 0도잖아. 그러니까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얼어있다가 잠깐 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따뜻한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얼음이 녹게 돼. 근데 빙설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 내내 0도 이하야. 그러니까 1년 내내 꽝꽝 얼어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좀 큰 차이를 만드는데,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툰드라 기후는 이렇게 최나널 0도씩 올라가는 짧은 여름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때 식생이 자랄 수 있어. 이끼나 풀 같은 거. 그러니까 기온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나무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끼나 풀 정도는 자랄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빙설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베로랑 보스토크가 나와 있죠. 자, 둘 다. 자, 이거는 추운 기후니까 제일 따뜻한 때 보는 거라고 해서 제일 따뜻한 때 보게 되면 10도 이하니까 둘 다 이 기후인 거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베로 같은 경우에는 0도가 넘잖아. 그러니까 잠깐 흙이 녹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툰드라 기후. 그런데 보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영하 마이너스 30도에서 70도야.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춥다. 그치? 1년 내내 꽝꽝 얼어 있어. 빙설 기후입니다. 자, 여기에서 위치를 찾아보게 되면 보스토크가 지금 D, 남극, 북극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베로 같은 경우에는 C, 그 주변 네 위치해 있죠. 그래서 여기 아주 추운 요런 데 말고 요런 데는 다 툰드라 기후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툰드라 기후에서는 짧은 여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이끼랑 풀이 있잖아. 그러니까 술록이 자랄 수 있어. 술록을 키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술록을 유목하고, 그래서 이 술록에서 나온 걸로 가죽으로 옷에 입죠. 털옷. 그죠? 그리고 이걸로 집을 짓죠. 그리고 술록의 고기를 먹죠.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고기를 날로 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생으로. 그리고 술록의 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
이렇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 우리는 비타민 같은 것들을 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데 과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여기는 그게 재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비타민이나 다른 기타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동물이 술록이입니다. 술록. 자, 그리고 이 툰드라 기후에서는요, 고산 가옥의 형태가 이제 전통적인 가옥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있고, 그러니까 툰드라 기후는 살짝 여름이 있다 했잖아. 살짝 0도씨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구 동토층이 있고 0도씨가 넘는 짧은 여름에는 살짝 땅이 녹아. 활동층이 있어. 근데 땅이 녹으면 땅이 흐물흐물거리잖아. 그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은 집에서도 열이 나오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될까? 무너져 내려버려. 이렇게 기울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영구 동토층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집을 짓습니다. 자, 우리 열대기후에서 고산가옥 나타나는 이유랑 다르지. 열대기후는 땅이 더우니까 열기, 습기, 그리고 벌레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높게 짓는데 이 툰드라 기후에서 고산가옥은 여름에 활동층이 높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 동토층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고산가옥을 만들죠. 자, 그리고 이런 툰드라 기후에서는 술록을 유목할 때 이렇게 잠깐씩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글루, 이동식 가옥이에요. 이글루를 짓습니다.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서식하려고 만든 집이지. 자, 이러한 냉대한대 기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요, 빙하 지형과 주빙하 지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 학습지에도 있지만 교과서에도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씩 보자면 일단 A에 해당하는 요 뾰족한 지형 있지? 자, 요거는 2번 사진 A. 자, 얘 이름은 뭐냐면 호른이라고 합니다. 호른. 호른은 무슨 뜻이냐면 혼, 뿔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침식작용은 깎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깎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깎고 양면을 다 깎아서 만드는 게 호른이야. 자, 그 다음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살짝 오목하게 파여있는 여기가 있어. 이게 바로 요거. 1번에 있는 거 B. 이름은 권곡이라고 합니다. 권곡. 자, 권곡 또한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빙하가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면서 여기를 다 깎아내리죠. 그러면서 반원형의 와지를 만들어. 그러면 그게 권곡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깎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러면 이게 권곡이고 이렇게 이 권곡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를 만든다. 그럼 이게 호른이 되는 거야. 이게 권곡이 되는 거고. 이해했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빙하가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드는 요 지형 있죠? 3번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C. 요게 U자곡이라고 합니다. U자곡. 혹은 빙식곡이라고 해요. 빙식곡. 왜? 빙하가 침식해서 만든 골짜기. 그래서 이것도 빙하의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파내는 거지. 빙하가 이렇게 흐르면서. 빙하는 되게 크잖아.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그러니까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싹 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여기에 바닷물이 차게 되면요. 여기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피오르 해안이 됩니다. 요거는 뒤에 우리 해안 지형 다룰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빙하, 빙식국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빙하가 지나간 이 자리도 있지만 작은 빙하가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빙하의 규모에 따라서 이 높이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작은 빙하와 큰 빙하가 이렇게 크기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빙하는 조금밖에 못 깎은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물이 흐르게 되면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런 거는 현곡이라고 불러. 현곡은 약간 폭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곡, 콜은 U자곡, 현곡 요 지형들은 빙하의 침식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근데 나머지 지형들은요, 빙하의 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지형부터 보게 되면요, D는 이 5번에 있는 거, D. 이름은 드럼린이라고 합니다. 드럼린. 자, 드럼린은 이렇게 생긴 언덕 같은 지형이거든. 이렇게 생긴. 그래서 빙하가 우리가 빙하 안에는 얼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돌멩이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가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깎은다 했잖아. 깎으면 그 물질들을 가지고 이동하잖아. 근데 이것들을 여기다가 퇴적시켜놔요. 그래서 퇴적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빙하의 퇴적. 자, 근데 이 모양을 보고 빙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빙하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건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살짝 돌부리 같은 게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다가 왕창 쏟지. 그럼 여기가 많아지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퇴적 이 모양을 보고. 그래서 이런 지형을 드럼린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이는 이렇게 생긴 지형이죠. 이렇게. 자, 요거는 6번. 이름은 에스커라고 합니다. 에스커. 자, 에스커는 어떤 지형이냐면 특이한 게 여기 우리가 빙하가 있잖아요. 이 빙하 안은 어떻게 되냐면 또 신기한 게 빙하 안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 쫄쫄쫄쫄. 왜냐면 밑에 되게 되면은 이 아래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잖아. 그러면서 일부가 녹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하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천을 뭐라고 하냐면 융빙수라고 해. 융빙수.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 그래서 이 융빙수가 또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퇴적하면서 만드는 지형이 에스커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꼬불꼬불꼬불 약간 하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빙하 퇴적 지형에 비해 분급이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분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나누는 거거든.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건 작은 것끼리 나누는 거를 분급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빙하보다는 분급이 더 좋아. 왜냐면 물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랑 물이 적을 때랑 이 운반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많을 때는 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고
물이 적을 때는 또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물질들을 이제 빙하 같은 경우는 여러 물질들이 막 섞여 있는 게 특징이지. 자, 그래서 4번은 이제 F 요렇게 생긴 지역 해당한대요.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분급이 양호하지가 않죠.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F 이름은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모레인. 자, 그래서 모레인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하의 퇴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이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빙하의 말단부를 알 수 있어요. 빙하의 말단부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끝자락에 오게 되면은 이 물질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놔. 그리고 또 여기부터 녹잖아. 그치? 녹으니까 얼음 안에 있던 막 돌멩이들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고요. 기타 다른 지형엔 어떤 게 있냐면요. 빙하호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호수죠. 호수. 그리고 빙력토 평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형성되는 요런 평야지대 같은 거를 빙력토 평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빙하의 퇴적에 의해 형성되는 평야라고 보면 돼요. 빙력토 평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갈 같은 게 막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분급도 양호하지 않고 굉장히 척박하지. 그래서 유럽의 토양 같은 경우에 이런 빙력토 평원이 많아. 그래서 돌멩이들 다 골라내야 되고 그렇게 골라내서 막 농사 짓고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빙하 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주빙하 지형 살펴볼 건데요. 빙하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빙하에 의해서 형성됐다기보다는 옛날에 빙하였던 곳이 이제 형성되고 남은 지형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이제 주빙하 지형은 지금도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자, 땅 위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이거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약간 어떠한 일련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해서 이 지형의 이름 구조토라고 부릅니다. 구조토. 그래서 우리 주빙하 지형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양쪽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란 지형들을 만들게 돼. 그래서 이거를 구조토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영구 동토층 위에 1년 내내 얼어있는 땅 위에 활동층이 있게 되죠.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여름에 땅이 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스물스물 흘러내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솔리 플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빙하 지형에는 이런 게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주빙하 지형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풍화, 물리적 풍화가 활발해요. 물리적 풍화는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암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쪼개져 버려. 그치? 화학적 풍화는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쪼개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리적인 거는 뭐 얼음이 녹았다, 돌멩이 사이에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쪼개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쪼개지면 이 돌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튕겨서 나오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여기 쌓여. 근데 이게 앞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쌓이는 거야.
때 원뿔 모양으로 쌓이죠. 원뿔 모양으로.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애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추.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주빙하 기후 지역에서 이런 애추 같은 지형들도 만들어져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애추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주빙하 기후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빙하기에. 그때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냉한대 기후 지역 이거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다 학습했으면 확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